여러분은 건강한 노후를 맞이하기 위해 나이가 들어 몸 관리를 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도 예전에는 60대, 70대가 되면 그렇게 생각하곤 했습니다. 올바른 식사와 꾸준한 운동만으로도 모든 문제가 풀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나이가 80줄에 접어드니 몸이 더는 전과 같이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어렸을 때부터 미리 대비를 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라도 이런 정보를 습득하신다면 보다 풍요로운 삶을 대비하실 수 있을 거예요. 80대 노인인 저도 일상 속에서 꾸준히 지키고 있는 습관입니다. 해당 동영상을 시청 중인 여러분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지난 20년간 제가 실제로 실천하며 체득한 건강한 노년을 대비하는 방법들에 대해 공유하겠습니다.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바라며 이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세 시대를 흔히 축복이라고 여기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50대 후반에 갑작스럽게 갱년기와 체력 저하가 찾아와 외부 활동이 줄어들면서 저 역시 집에서 TV를 시청하는 것이 일상의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50대까지 살았으니 오래 살았다고 여기며 이제는 하던 일을 그만두고 조용하게 여생을 보내야겠다고 다짐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시도를 겁내며 숨어 지내기만 했던 저의 과거는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새 60대에 접어들었고 몸 상태가 예전 같지 않아지면서 점점 더 집 안에서만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우울감이 점차 심해지면서 마음도 계속해서 무거워져 갔습니다. 이젠 이런 고민을 함께 할 자녀들도 주변에 없고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를 탓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저 가만히 숨만 쉬고 있었네요. 기억력도 점점 나빠지고 모든 순간이 무기력하고 우울해서 하루하루가 마치 지옥 같았어요. 그러던 중 뜻밖에도 오래전 친구의 근황을 알게 되었어요. 팔순이 다 되어가는 연세에도 등산과 여행을 다니시며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며 여러 분야에 도전하시고 다양한 취미 활동을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나이에 비해 매우 활기차게 지내고 있더라고요. 매일 아침 5시에 기상해서 1시간씩 동네를 산책하고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챙겨 먹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낮에는 수영과 골프를 하고 저녁에는 영화 감상이나 독서를 하며 여가 생활을 즐긴다고 답했습니다. 나이 들어가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싫어하며 조금만 움직여도 쉽게 피곤해져서 외출하는 것도 망설이던 제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동갑내기 친구의 완전히 다른 삶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는 가슴이 찔리는 듯한 느낌과 더불어 깊은 후회가 몰려왔습니다. 그렇지만 60대에 접어들어 별다른 관리 없이 노년기를 겪게 되면서 저는 몸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뚜렷하게 체감하게 됐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가 70, 80대가 되면 가까운 미래도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급속도로 늙고 병들겠구나. 그저 이렇게 누워서 덧없이 죽게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걱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시기부터 저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더욱 풍요로운 노후를 대비하고자
중년기 이후의 삶에 대해 연구하였습니다. 제가 맨 먼저 학습한 분야는 바로 건강이에요. 60대 이후로는 근육량이 줄어들고 관절이 마모되면서 체력이 떨어지고 움직임이 어려워지며 뇌 기능도 저하되어 기억력이 크게 감소하고 신경세포의 노화로 인해 감각기관의 예민함도 둔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체내세포의 움직임이 둔해지고 에너지 소비가 급증하여 오랜 시간 수면을 취하더라도 피로가 해소되지 않는 상태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뒤늦게 깨달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80세가 되면 신체 기능이 저하되어 건강관리를 하더라도 이전처럼 회복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80세가 되기 전에 건강과 정신을 돌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중요성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해당 영상을 시청 중인 여러분께서는 60대부터 늦어도 70대부터는 건강관리를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노후의 삶은 글자 그대로 생지옥 같을 수도 있어요. 다가오는 노후를 준비하려면 어떤 것들을 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제부터 저만의 특별한 노하우들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 방법들을 통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젊은 삶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7가지 비결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일정한 운동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주일에 적어도 2시간 동안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함께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하루에 30분씩 빠른 걸음으로 걷기만 해도 심혈관 건강과 체중 조절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또한 꾸준한 운동은 근육량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전신 스트레칭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실시하여 유연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 또한 너무나 중요하답니다. 그 다음으로는 영양소가 골고루 갖춰진 식사예요. 몸의 균형을 위해서는 다양한 영양소를 균등하게 먹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매일 2차례 이상 과일 및 채소를 드시고 비타민과 미네랄을 넉넉하게 보충하세요. 저지방 단백질이 풍부한 닭고기, 생선, 두부 등을 적절히 섭취하여 근육량을 유지하고 오메가3 지방산이 함유된 생선, 아마씨, 호두 등을 먹으면 심장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주기적인 건강 검진 역시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자신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질병의 조기 발견과 예방에 노력하세요.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아 혈압, 콜레스테롤, 혈당 수치를 체크하고 필요하다면 대장 내시경, 전립선 검사, 골밀도 검사 등을 추가로 받아 자신의 건강 상태를 자세히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번거롭거나 귀찮다는 이유로 미루기만 하다가는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알고 있어야 대비도 가능하고 해결책도 찾을 수 있습니다. 정서적인 안정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죠. 정신 건강도 육체 건강만큼이나 소중합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스트레스를 조절하도록 신경 써보세요. 하루에 10분씩 명상 또는 요가를 하며 마음의 안정을 유지하고 친구나 가족들과 소통하며
외로움을 덜어내고 활기를 찾아보세요. 책 읽기, 노래 감상, 미술 활동 등 스스로가 좋아하는 분야에서 시간을 보내며 일상 속 기쁨을 발견하는 것 또한 좋은 방법입니다. 당연히 금연과 절주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수적이죠. 지나친 흡연과 과음은 우리 몸의 건강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심장병과 폐질환 발병의 주된 요인 중 하나가 흡연이므로 만약 금연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근 보건소를 찾아 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일일 한 잔에서 2잔 이상의 술은 마시지 않는 것이 좋으며 만약 음주를 하셨다면 반드시 많은 양의 물을 마시도록 하세요. 그리고 저에게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느낀 것은 바로 숙면이에요. 하루에 7시간 이상 충분한 수면을 취해 신체와 정신을 회복하세요. 일정한 수면 패턴을 지속시키고 어둡고 고요한 환경을 조성해서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노력하세요. 수면 1시간 전에는 핸드폰이나 TV 등의 기기 사용을 자제하여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세요. 수면은 건강에 가장 좋은 약입니다. 최종적으로는 마음을 평온하게 갖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지니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좋은 마음가짐을 지니고 사소한 것에도 고마운 감정을 느껴보세요. 저는 하루에 감사한 일을 3가지씩 적으며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고 있어요. 또한 자신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며 좋은 기운을 받도록 하세요. 나이 들어서 왜 그런 걸 하느냐, 추하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멀리하는 게 좋아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구태여 인간관계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세요. 억지로 인연을 이어가려 하기보다는 자신이 좋아하고 자신을 좋아하며 자신을 성장시켜주는 사람들하고만 함께 하세요. 설사 그런 이가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당신도 충분히 좋은 사람이니 자기 자신을 믿고 응원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이어서 활력이 넘치는 생활에 대한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이들과 만나 교류하며 사회생활을 하는 것은 정신적, 정서적 건강에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다른 이들과의 소통을 늘리면 고독감을 낮추고 생활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적 결속력을 높이고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조금이라도 더 어릴 때 동호회나 봉사활동 같은 걸 하면서 취향이나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과 만나보며 새 친구를 사귀어 보는 건 어떨까요? 이런 활동들을 통해 일상의 활기를 더하고 내일을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행만큼 좋은 것도 없습니다. 여행은 다양한 경험을 쌓게 해주며 일상 속에서의 스트레스를 해소시켜 줍니다. 근거리 여행부터 장거리 여행까지 여러 형태의 여행을 구상해 보세요. 낯선 환경에서의 체험은 압박감을 풀고 생활의 기쁨을 늘려줍니다. 나 홀로 떠나는 여행도 즐겁지만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여행은 더욱 뜻깊은 추억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현재 같이 여행을 가고 싶은 사람이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보는 것도 좋은 시간이 될 거예요. 지금 바로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1분 동안만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은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 꼭 필요합니다.
활동적인 생활을 위해 운동 외에도 다양한 사회 참여, 자원봉사, 여행 등을 즐기며 몸과 마음에 활력을 불어넣으세요. 낯선 이들과의 만남과 다채로운 경험은 노후 생활을 보다 더 윤택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통해 일상 속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삶의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미술 활동, 음악 청취, 책 읽기, 정원 가꾸기 등 스스로가 좋아할 만한 관심사를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런 활동들을 실천하면 스트레스 수치를 낮추고 정신 건강을 좋게 만들 수 있으며 삶에 대해 긍정적인 마음을 계속 가질 수 있게 도와줍니다. 새로운 취미를 갖는 것은 뇌 활동을 촉진시키고 창의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나이는 그저 숫자에 불과하죠. 50대와 60대에도 여전히 새로운 것을 습득하고 시도하는 것은 상당히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공부와 성장은 연령에 관계없이 인생을 더욱 윤택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런 활동은 뇌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생활의 활기를 불어넣는데 도움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정보 습득에도 효과적입니다. 저는 지속적으로 독서를 하고 있는데 이는 제가 지키고 있는 습관 중 하나입니다. 책 읽기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학습 수단입니다. 여러 서적들을 활용하면 그동안 알지 못했던 다양한 지식들을 습득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더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역사, 철학, 과학 등 각 학문 영역의 도서들을 골고루 읽어봄으로써 세상을 바라보는 다채로운 시각을 경험할 수 있어요. 게다가 독서는 뇌를 활성화시켜 기억력 강화와 인지능력 유지에 이점을 제공합니다. 독서를 일상화하기 위해 매일 특정 시간을 정해놓고 읽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를테면 자기 전 30분가량 책을 읽는 것부터 시작하면 좋습니다. 자, 새로운 기술 습득하기는 우리의 다음 목표입니다. 신기술이란 반드시 신체적 노동이 필요한 고도의 기술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며 컴퓨터나 스마트폰 조작법 습득, 새로운 언어 학습 등 폭넓은 분야에서의 기술 또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습득하면 자신의 진로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고 다양한 직업 기회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신기술 습득 과정에서의 성취감은 자신감 상승으로도 이어져서 또 다른 도전을 할 수 있는 추진력이 돼요. 또한 이러한 학습 과정은 뇌 기능을 향상시키고 노화를 방지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에서 뇌의 신경망들이 활성화되어 더욱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뇌 활동을 자극하면 기억력과 집중력도 좋아지고 치매 같은 질환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부를 하며 습득하는 정보와 능력은 실제 생활에서도 효과적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또한 학습을 통해 자신감과 성취감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더욱 다양한 도전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연세가 있더라도 새로운 것을 습득하고 시도하는 것을 겁내지 마세요. 지속적인 공부와 자신의 능력 발전을 통하여 인생을 더욱 가치 있게 꾸며나가 보세요. 마지막으로 가장 실질적이고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50대와 60대는 경제적,
대비를 확실히 해야 할 때입니다. 노후 생활을 준비하기 위해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소비를 절약하며 동시에 저축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해 어렵고 걱정스러운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조그마한 연금과 이전에 익혀둔 기술로 작은 일거리를 찾아 생활하고 있지만 50대와 60대 분들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저보다 더 넉넉하고 안정적으로 노후를 대비할 시간이 있습니다. 노년기에 들어서야 중요성을 알게 되는 경제적 준비에 대한 팁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예산 설정하기입니다. 지금 자신의 경제 상황을 확실히 인지하고 미래의 경제 활동을 하지 않게 되었을 때 필요한 금액을 산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월별 생활비, 의료비, 여가활동 비용 등을 감안하여 연간 및 월간 지출 예산을 세우세요. 이렇게 함으로써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저축액과 재무 계획을 확실히 세울 수 있어요. 목표를 명확하게 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계획과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으로 신경 써야 할 것은 생활비 절약하기입니다. 소비 내역을 꼼꼼히 확인해서 필요하지 않은 지출을 감소시키는 법을 모색해 보세요. 이를테면 자주 쓰지 않는 물건들의 구입을 중단하거나 집안의 전자제품들을 절전 모드로 바꾸는 등의 소소한 변화로도 많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요. 아낀 돈은 예금이나 재테크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과도한 소비를 줄이는 습관은 경제 상황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어요. 3순위로 신경 써야 할 것은 돈을 모으는 겁니다. 큰 수익을 얻겠다고 가진 돈 전부 투자하지 마시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저축부터 차근차근 시작하시는 건 어떠세요? 그리고 매월 일정액을 저축하여 비상 상황 시 사용할 수 있는 긴급 자금을 확보하세요. 몸이 아파 자녀들에게 부담이 되는 것만큼 슬픈 일도 없습니다. 긴급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자금으로는 최소 6개월에서 12개월 동안 필요한 생활비를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로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연금 및 보험 운용입니다. 연금 지급 시기와 수령액을 검토하신 후 추가적인 연금 상품 가입 여부를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료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등 필수적인 보험을 사전에 마련하여 비상상황에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노년기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연금과 보험 상품 가입 및 관리가 매우 중요하며 꼭 필요합니다. 최종적으로는 경제적으로 안정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재정계획 수립 및 실천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목표입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재정 상황을 체크하고 필요에 따라 계획을 변경하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면서 빠르게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 능숙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50대와 60대에 이르시기까지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며 열심히 살아오신 여러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는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만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중장년층과 노년기에 접어드신 분들께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오신 것에 대해 존경과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까지 인생의 절반 이상을 살아오셨으니 이제는 자신을 돌보고 마음의 여유를 찾아야 할 때입니다. 자기 자신을 아끼고 건강을 중요시하며 가까운 이들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을 더 많이 누리시길 기원합니다. 튼튼한 생활을 하려면 식사 습관을 올바르게 들이고 꾸준히 신체 활동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나 여가 활동을 즐기면서 쌓인 스트레스를 풀고 마음을 가라앉히는 일 또한 중요합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경제적 난관이나 건강상의 이슈 등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앞서서 계획을 짜고 대비책을 마련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두가 더 나은 삶을 살고 행복해지기를 기원하며 긍정적이고 희망 가득한 내일을 바라보며 오늘도 꾸준히 노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해당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만약 현재 곤란한 상황에 처해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통해 격려의 메시지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다정한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의 삶에 큰 힘과 격려가 될 수 있어요.